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는 2017년 출판된 시카 아키라의 소설이 원작입니다. 2018년 일본에서 영화로 제작되고 2023년 한국판이 공개되었습니다. 분실. 사람들이 퇴근을 마친 늦은 밤, 잔뜩 취해 텅 빈 버스에서 자고 있던 여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서둘러 버스에서 내리다 스마트폰을 두고 내리는데 사람들이 출근하는 아침, 꽉 막힌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남자. ここで降ります。 서둘러 택시에서 내리다 스마트폰을 두고 내립니다. 습득자. 주운 폰으로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건 사람은 스마트폰 주인의 절친. 이남이, 아직도 자? 여보세요? 전화를 건 사람은 스마트폰 주인의 여친. もしもし稲葉あさみさんあ、すいません。スマホの画面にあなたの名前が出てたもんで。 어제 버스에서 주웠어요. 아, 그러셨구나. これ、タクシーの中で拾ったというか、 경찰서에 맡길까요? 交番に届けましょうか。 이남이, 미미. 절친은 폰을 분실한 친구에게 습득자를 토스하고 아, 안녕하세요. 저 핸드폰 주인인데요. 안녕하세요. あさみです。スマホタクシーに落としたでしょ。 여친은 남친 대신 폰을 받아오겠다고 합니다. 습득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스마트폰 주인의 다양한 정보를 모으고 생일을 입력해보는데 비밀번호를 얻는 건 실패합니다. (2018년) 스마트폰을 습득한 일본인은 인스타그램 대신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생일을 입력해보는데 성공. 아빠의 카페에서 습득자를 만나기로 한 분실자. 핸드카바 내가 유튜브 나왔어. 고마워. 죄송해요. 핸드폰을 실수로 떨어뜨려서요. 액정이 깨졌네요. 예? 일본 여친도 약속한 카페로 향하는데 私稲葉と言いますが、スマホを預かっていただいているはずなんですけど。これ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한국은 습득자가 수리를 맡겨두었다는 가게를 찾아가고 한국도 결국 비밀번호를 알아냅니다. 액정을 교체하고 스마트폰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하고 복제폰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일본도 스마트폰을 복사합니다. 형사, 야산에서 시신이 줄줄이 발견되는데 한국은 7구, 일본은 5구가 발견됩니다. 지문도 없고 소지품도 없다. 현장의 단서는 시신과 함께 묻혀있던 영양제. 뭐야 저거? 나무 영양제야? 일본은 시신의 공통점이 단서. 髪の毛が切り取られてる。水島さん、また遺体が見つかりました。 검고 긴 머리를 가진 젊은 여성이 머리가 깎여있는 모습. どうやら同じ手口のようだな。 외모부터 전형적인 한국 강력계 팀장. 소년 탐정 같은 일본 신입 형사. 시신이 발견된 야산이 처음이 아닌 한국 형사. 7년 전 집을 나간 아들과 10수년 전 함께 나무를 심었던 곳입니다. 형사는 그 나무에 영양제가 꽂혀있는 걸 보게 되고 아들을 찾아 나섭니다. 반면 일본은 관련 전과자부터 찾아 나서는데 お前3年前に婦女暴行罪で捕まってんな。しかも被害に遭った女性を丹沢の山中に運び放置して。今回の事件に結びつくようなファクターは見当たりません。 습득자의 접근. 2년 만에 카톡으로 연락이 된 친구. 번호 저장. ご無沙汰しています。 오랜만에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된 전 직장 동료. 친구 추가. 구하기 힘든 티켓.
여자가 번개 장터에 올린 물건을 사러 온 습득자. 3만 원. 네. 이런 것도 중고장터에서 좀 팔릴까요? 그럼요. 여자가 좋아하는 LG 트윈스 경기 티켓을 직접 건넨 습득자. 감사합니다. ドロップオフの追加公演決まったって 여자의 친구가 좋아하는 드롭오프 공연 티켓을 여자의 남친을 통해 건넨 일본 습득자. すごいねそのライブ主催するテレビ局に勤めてる同級生から偶然ソーシャルブックの友達申請が来ててさキャンセル出ててさ速攻で抑えちゃったよ 쩝쩝. 형사 아들 준영의 엄마가 보내준 반찬으로 배달 음식을 맛있게 먹는 한국 습득자. 빵으로 배고픔을 달래는 일본 습득자. 냠냠. 8번째 희생자 은미경의 동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한국. 티켓 결제할 때 알아둔 남자의 카드 정보를 사용하는 일본. はいわかりました仕方ないんですもんね何かあったのクレジットカードの明細見たらさ買った覚えのない家電や腕時計の請求が来ててさ 친구. 한국은 둘도 없는 절친 취준생. 왜? 진짜 나올 줄은 몰랐냐? 일본은 친구 같은 직장 동료가 있지만 남친이 절친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박살나는 관계, 그리고 보안 전문가. 지난밤 찾아온 절친과 자고 일어나니 알람은 꺼져 있고 수천 개의 알림. 자신도 모르게 회사 단체방에서 비아냥거리는 글. 인스타그램에 적나라한 회사 욕과 사진도 올라와 있습니다. 해킹당한 것 같아요. 범인 잡아서 이거 다 돌려놓을게요. 작은 중소기업이었던 여자의 회사는 모든 거래가 끊겨버린 상황. 껄떡거리는 여자의 전남친. もしもしあさみちゃんひどいじゃないか。ソーシャルブックのあの画像早く削除してよ。ソーシャルブックの画像って何ですかすぐに削除してくれ。でなきゃ法的手段を取らせてもらうからね。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유부남과의 키스 사진과 험담. 勝手にパスワード変更してソーシャルブックを乗っ取ったのよ 게다가 습득자에게 남친 스마트폰에 있던 자신의 노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는 협박도 받게 됩니다. 일본 여자의 직장 생활도 망하게 일보 직전. 해킹 당하신 증거를 가져오셔야 사건 접수가 되죠. 사건을 맡아주지 않는 경찰서에서 나와 보안 전문가를 찾아 나서는데 자신에게 찾아오게끔 설계해둔 습득자, 범인. 잠깐. 여자를 밖으로 불러내는 습득자. 그러니까 어젯밤에 몰래 남이 씨 폰을 누군가가 만졌다는 뜻이죠. 네가 그랬어? 뭐? 너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구나. 가장 친밀한 관계를 제거한 범인.俺こんなの送ってないよ朝に誤解だって勘違いだよね何さっきいきなり送られてきた誰だよこいつ 한국은 직장과 절친에 하나 더. 여자의 아빠에게 물리력 행사. 여자의 모든 관계를 정리한 범인. 붙잡힌 여자. 아들을 추적하던 형사와 생각 끝에 스마트폰 수리점을 떠올린 여자가 만나게 되고 아니 범인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친구 집이나 뭐 어디 안전하게 가 있을 만한 데 없을까요? 안전을 위해 아빠 집에 머무르기로 한 여자. 아빠 지금 어딨어? 형사의 추적을 피해 여자의 아빠 집에 거주하던 범인과 마주치게 되는데 너 다리 묶어. 잠긴 스마트폰 때문에 보안 전문가, 범인을 다시 만난 여자.
공공장소에서 수면제를 먹이고 업어갑니다. 飲みすぎちゃったみたいですね。僕が送っていきますよ。これから穴を掘ってきます。穴？あなたを埋めるためです。 비밀, 범인의 최후. 형사들이 들이닥치고 범인이 쇠막대기를 휘두르자 총을 거두고 도망가는 형사. 밝혀지는 비밀. 형사의 아들은 범인이 아닌 범인에게 가장 먼저 희생된 인물로 범인이 형사 아들 행세를 하며 살아온 것. 私の本当の名前は山本美奈代っていうの。 일본은 여자의 비밀이 밝혀지는데 함께 살던 친구가 자신을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자살한 후 그 친구의 이름과 성형한 얼굴로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 借金からも解放されて人生を立て直したくて。 한국이 범인과 형사 사이에 첫 희생자인 형사의 아들이 있었다면 일본은 자식을 학대하는 어머니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결말.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A씨는 연쇄살인범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ハサミが誰だろうと俺には関係ない。俺と一緒に生きよう。 해피엔딩이지만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사건임을 보이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덧붙임. 한국 버전은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제작되어 글로벌 영화 순위에서 2위까지 올라갔고 3월에도 탑10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0억의 스크린 매출을 올렸습니다. 2017년부터 출판된 원작 소설은 현재 3편의 시리즈로 이루어져 있고 2018년에 영화뿐 아니라 오디오북, 라디오 드라마, 만화로도 만들어지는데 만화는 라인 만화에 연재되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7권의 만화책이 발매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소설의 두 번째 시리즈를 줄거리로 한 두 번째 영화가 개봉하고 연극도 만들어졌습니다.